트위치 한국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망 이용료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트위치가 내년 2월에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아프리카TV가 상한가를 가고 이번에는 CEO 발언으로 웃는 기업, 우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같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는 그동안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트위치, 전 세계 점유율 71%를 차지합니다. 라이브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죠. 2위가 유튜브예요. 16%밖에 안 돼요. 이 분야에서는 트위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트위치가 절대적인 회사다 볼 수 있는데요. 3위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는 우리 토종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건 킥이라는 그 호주의 플랫폼인데 2%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장점이 뭐냐면은 수수료거든요. 5%밖에 안 떼요. 트위치가 보통 50%, 유튜브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떼죠. 플랫폼 수수료가 낮은 곳들로 스트리머들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트위치가 해산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갈 거냐 네이버로 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네이버가 수수료를 굉장히 적게 받는다면 네이버로 갈 거고, 비슷하게 받는다 그러면은 아프리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수수료에 따라서 판도가 바뀔 겁니다. 이 트위치가 떠나게 되면은 국내 플랫폼 빈자리가 발생하는데, 트위치에서 주로 방송했던 BJ들이 주로 게임을 다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TV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로 라이브 스트리밍 회사인 아프리카TV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트위치를 대체할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가 가장 좋다고 본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날 별로 안 올랐습니다. 주식에서는 해당 산업의 매출 비중이 되게 중요한데, 네이버 매출 비중에서 이 신사업, 치지직의 매출 비중은 거의 없을 겁니다. 1조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이 약할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사업만 하는 회사예요. 그 정도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게임 스트리머들이 가장 주력인데 어디를 택하느냐가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게임 라이브는 트위치 아니면 아프리카TV이기 때문에 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아프리카TV 주력 콘텐츠들로 인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기피하는 스트리머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유튜브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규제가 심해요. 잘못하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죠. 왜냐면 VOD 같은 경우는 검열을 한 다음에 업로드할 수 있겠지만, 게임 스트리머들은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에서 말실수라던가 뭔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본인 채널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TV냐 네이버 유튜브 쪽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라이브가 강하지가 못해요. 트위치랑 아프리카TV 생태계와는 좀 다르죠. VOD에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가는 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스트리머다라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구독자들한테 알림이 나가니까. 구독자 규모가 크지 않은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생태계가 좀 불리합니다. 나눠져서 갈 수도 있겠죠. 누구는 아프리카로 가고, 누구는 네이버로 가고, 누구는 유튜브로 가고, 쪼개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이버가 왜 치지직을 냈고 그 타이밍에 트위치가 나가는가, 그리고 네이버가 스트리머들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강점이 있어요. 단순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트리머들 팬카페가 네이버에 있잖아요. 그리고 쇼핑과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매력도 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에 이미 잘 되고 있는 플랫폼인 아프리카TV로 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훨씬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네이버로 갔다가 여기서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되네, 그냥 우리 접을까? 이렇게 되면은 날벼락인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튕겨가면은 힘들죠. 구독자들이 트위치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아프리카TV 갔다가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TV의 수수료라던가 이미지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파장이 더 큰 건 뭐였냐면은, 트위치 CEO가 한국 시장 철수 이후로 망 사용료가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10배가 더 높다라는 말을 한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망 사용료가 뭐냐면,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회사에다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국내 회사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요. 해외 회사들은 소송을 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합의를 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논란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통신사가 가입자한테 돈을 받는데 왜 공급자한테도 돈을 받느냐, 이거 이중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거든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합의를 한 회사도 있고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과거에는 망 사용료를 내냐 안 내냐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얼마를 낼 것인가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트위치가 10배
비싸다, 사업 철수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동통신사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던 분위기가 해외 컨텐츠 사업자 쪽으로도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 철수한다라고 위협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 다 빠지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트위치 빠지고 유튜브 빠지고 넷플릭스 빠지면은 한국은 이제 문화의 갈라파고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 봅니다. 전세계 트래픽 54%가 동영상이에요. 그 중에 1위가 유튜브 14.6%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9.4%, 페이스북이 7.4%,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순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트위치 같은 경우는 망 사용료 부담이 매출 대비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추정했을 때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났을 것이다. 그리고 망 사용료가 500억에서 900억 정도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45% 정도가 망 사용료가 된다면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떠났다라 보는 거고,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핑계로 어떻게 서로 협상을 할 것이냐, 뭐 요금을 낮추자 이렇게 되겠죠. 작년에 있었던 망 사용료 이슈가 내년에 또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 날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뉴스를 보면 700억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낸다고 나와 있고, 카카오는 300억 정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트위치는 그러면 900억은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 기반으로 하는 곳은 당연히 망 사용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2020년 트위치 매출이 3.5조였었거든요. 한국 비중이 6%니까 단순하게 곱해보자면 한국 매출이 2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TV 매출이 3,440억이에요. 한국 트위치 사이즈가 65% 수준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왜 트위치는 못 나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망 사용료를 동영상 트래픽 기준으로만 하면 900억 정도고 트위치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3,440억 매출에서 망 사용료 900억을 낸다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까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드 기술을 써서 150억밖에 안 냅니다. 그리드 기술이 뭐냐면 아프리카가 모든 고객한테 데이터를 쏘는 게 아니라 고객끼리 데이터를 쏘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한테만 데이터를 쏩니다. 그 2명이 다시 쏘면서 8명한테 데이터를 서로 쏘는 거죠. 국내 통신사들은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데이터한테는 망 사용료를 물리지가 않아요. P2P 방식이라 하죠. 기업이 개인한테 쏘는 것만 물리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이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150억밖에 안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 사용료 논란이 나오면은 가장 수혜자가 이 회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나오는 이유 가 그런 겁니다. 대신에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리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돼요. 한번 다운받아야 되니까 귀찮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용을 낮춰야지만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방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 썼던 거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화질을 1080화소에서 720화소로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었고,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 되게 중요한데 이러니까 이탈이 벌어지죠. 결국 트위치가 한국을 철수한 계기가 됐다라 볼 수 있겠죠. 트위치가 악수를 둔 이유도 망 사용료를 절약하려다 벌어진 일이고, 글로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망 사용료가 이거 한국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가는 분위기였던 망 사용료 분쟁이 다시 첨예해질 수도 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싸움인데 사용자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갈려요. 보통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안 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은 결국은 구독료가 인상이 될 겁니다. 그럼 구독료가 인상되면 누가 냅니까? 소비자가 내야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통신사한테 돈 내는데 통신사가 왜 저기한테 받아서 왜 비용 증가를 만들어? 그럼 내가 피해자잖아 이러면서 통신사를 비판하죠. 반대 입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요. 소수의 동영상 콘텐츠 회사가 이 트래픽을 다 차지하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회사들은 바보냐. 동영상 회사들만 유독 많이 쓰니까 물려야 된다. 근데 그 동영상 회사들이 해외 사업자죠. 해외 사업자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판결이라던가 합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해외 비용이 대체 얼마인가? 그럼 해외 비용 대비 한국은 얼마를 받아야 적정한가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해외 기준으로 망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이제 해외 컨텐츠 사업자들이 요구를 할 거고, 통신사는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제 협상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통신사 이익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죠. 한 번에 해결될 게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하게 갈 거기 때문에 통신사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 보면은 최근에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마진율도 되게 좋았었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이익 성장도 좋고, AI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빛을 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망 이용료 분쟁이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트위치 한국 철수로 인해서 결국은 망 이용료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